그리고 안성재 셰프님이 엄청나게 약간 좀 센 어법을 사용했거든요. 실제로 최영석 셰프님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약간 5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괜히 나왔나? 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계의 차단망 공격수 박민혁입니다. 우리 구단주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고 계시죠? 흑백 요리사, 지금 장안의 화제죠 뭐. 사실 뭔가 충격적인 요리 컨텐츠인 거는 확실하다. 하지만 오늘 이 컨텐츠를 찍기 위한 가장 큰 계기는,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DM하고 댓글을 그렇게 많이 남기는 거예요? 출연 안 했잖아요. 저한테 더 이상 DM하고 댓글 남기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으로 그냥 종결. 왔어요.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림을 그리니까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디테일한 것들은 그래도 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진짜 100명의 셰프들이 싸우는 컨텐츠를 만들겠다라고 했었고, 그때 제가 이제 뭐 해외 이제 프로젝트도 좀 있고, 아무래도 제가 요리보다는 관심사가 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보니까 이 컨텐츠를 찍어가지고 나한테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경험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정중하게 거절을 드렸죠. 진짜 재밌게 봤어요. 이게 셰프의 관점으로 사실 보진 않았어요. 그냥 진짜 시청자로서 재밌다, 약간 좀 흥미진진하다. 근데 영상을 보다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좀 몇 개 있기는 해요. 뭔가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큰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은 식재료들, 냉장고나 이런 식재료들이 앞에 그냥 꽉 이렇게 널려 있는 상태에서 앞에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공개된 메인 식재료를 가지고 이 두 개의 식재료를 붙여가지고 너만의 요리를 만들어봐, 이렇게 했었으면 훨씬 더 흥미진진했을 것 같은데, 뭔가 메인 식재료는 하나를 공개를 해줬는데 나머지 식재료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이 식재료가 어떻게 붙어가지고 이 메인 요리로 나오는 그 과정이 좀 설명이 부족해. 근데 5화부터의 예고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다양한 참가했던 제가 참가한 100명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알겠어요. 한 달이 건너면 거의 대부분 다 아는 셰프들이고. 근데 약간 굉장히 많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요리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다양한 요리를 했지만, 내가 볼 땐 거의 뭐 80~90%는 다 통편집을 당한 것 같더라고. 왜냐면 그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약간 좀 서바이벌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계급을 나눠놓은 거는 시청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되게 흥미로우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셰프 입장에서는 이게 나이를 불문하고 경력을 불문하고 굉장히 약간 좀 되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포맷이거든요. 분명히 기분이 나빴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흑수저에 있는 셰프들도 사실 흑수저가 아니라 백수저로 올라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셰프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심사 기준, 눈을 안대를 가리고 심사한 거 오로지 맛으로만 평가하겠다? 나는 그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단 1대1이 나왔을 때 이제 대립을 하게 되잖아요. 본인의 경험치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심사위원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 과정, 그게 진짜 힘들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음식을 안대를 가리고 맛으로만 평가하는 거는 조금 약간 부족하지 않나? 사실 음식은 보는 것도 저는 맛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셰프들이 보면 어떤 분들은 걷어내고 진짜 본질만 가지고 나온 셰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털어가지고 플레이팅에 신경 쓴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점수를 많이 주자가 아니라 맛의 플레이팅이라든지 그런 과정도 들어갔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결론을 보면 그 취지는 진짜 계급에 상관없이 오로지 맛으로 평가하자는 또 취지가 있었으니까, 또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저는 그래도 플레이팅을 중시하는 사람으로서 아쉽더라고. 이제 그 참가하신 분들이 거꾸로 저는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가지고 그 요리를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진짜 설탕 시럽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바스 만든 일이라고 실처럼 가느다란 설탕 공예도 하고, 플레이팅에 엄청난 공을 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 아름다운 플레이팅을 하는 걸 분명히 모르고 갔고, 현장에서는 눈을 가리고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한다라고 들은 것 같고, 또 심사위원들은 그렇게 멋지게 공을 들여가지고 한 플레이팅을 보지 않고 먹으니까, 진짜 요리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백종원 심사위원님하고 안성재 심사위원님의 둘이 이제 약간 좀 그 부딪히는 그 불꽃 튀는 스토리들, 그것도 사실 좀 재미있긴 했는데, 제작 발표의 그 인터뷰 영상을 제가 잠깐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약간 진짜 그런 충돌에서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실제로 그 백종원 선생님께서 멱살잡이까지 갈 뻔했다, 어린 친구가 약간 좀 유도리가 없네, 약간 이런 멘트의 뉘앙스가 나온 걸 보고, 실제로 의견 충돌이 되는 부분들을 영상에서 제가 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으로 나를 한 번 더 초빙했었어야지. 그럼 딱 3명 되잖아. 진짜 이 심사평에서 가장 베스트는 제가 볼 때는 3명이 되고 3대 0이 딱 나오는 순간 이게 쾌감이거든 사실. 와 진짜 잘했나 보다. 만약에 흑수저가 백수저를 이길 때도 흑수저가 스코어 3이라는 숫자가 딱 나오면 진짜 이거는 뭔가 흥미진진한 뭔가 도파민이 막 2~3배로 나올 것 같은데, 약간 뭔가 1대1이 딱 나오고 서로의 의견이 그 대립하는 순간 약간 본인의 경험치를 계속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보는 사람으로서 좀 힘들었다. 왜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분이서 그걸 조율하는 게. 예를 들면 A를 선택했는데 동점이 나왔고, 근데 의견 충돌 후에 결국 내가 선택한 A가 아니라 B가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현타가 세게 올 것 같은데. 가장 솔직히 인상 깊었던 메뉴는 이영숙 선생님이 하신 미소곰탕? 저는 그 요리가 사실은 지금 제가 가고 싶은 방향하고 거의 맞아요. 해볼 만큼 다 해봤더니 중요한 건 걷어내는 게 저는 가장 큰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큰 프로그램에서 그 많은 것들을 걷어내고 이거를 낼 수 있는 용기. 와, 저는 저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 놓였더라면 나는 그럴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했었을 때 진짜 큰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걸 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사실 좀 유독 눈에 띄는 참가자가 있긴 했어요. 그 지금 최원석 셰프하고 대결을 하고 있는 1, 2, 3 그리고 트리플 스타 그 두 분. 왜냐면 달라, 섬세해. 그리고 요리를 보는데 이 두 분의 요리하는 그 과정이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 두 분이 현재의 이 셰프의 그 다음 세대의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유망주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멋있어. 식용꽃을 많이 쓰는 사람으로서 약간 그 멘트가 딱 나왔어요. 약간 좀 뜨끔하긴 했어. 뜨끔하긴 했는데 안성재 셰프님이 말씀하신 게 100% 맞아요. 공감해요. 그리고 인정해요. 왜냐면 어떤 접시에 그 식재료가 올라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참가자에 올라가 있는 그 식재료 안에 그 식용꽃은 제가 봐도 얘가 어떤 역할을 하지? 음식에 변화를 주나? 음식에 영향을 받나? 음식을 더 돋보이게 하나? 까지는 약간 조금 있을지 몰라도 음식을 더 맛을 좀 상승시키는 노력을 하나? 그 서포팅을 한다는 역할이 좀 저도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공셰프이 올리는 식용꽃은 다 요리를 서포팅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달랐다. 그건 다르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쓰는 꽃들은 약간 뭐 고수꽃, 뭔가 루꼴라꽃, 그 다음 차이브 그 실파꽃 막 이런 거 올려서 음식에 확연하게 영향을 주거든요. 제가 주고 싶은 맛을 준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왜 혹평을 했을까? 그리고 안성재 셰프님이 엄청나게 약간 좀 센 어법을 사용했거든요. 실제로 최영석 셰프님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 약간 5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괜히 나왔나? 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근데 분명히 방송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씬이 올 거는 한 번은 예측을 하셨을 텐데, 진짜 이게 만약에 방송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안성재 셰프님의 그 뉘앙스는 이거보다 훨씬 더 센 멘트가 오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을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저는 그 모든 참가자들의 그 결과를 그분이 한마디로 요약한 멘트가 방송에 나와요. 완성도가 없는 테크닉은 테크닉이 아닌 거예요. 이 멘트가 저는 진짜 소름 돋게 다가왔어요. 거기 참가자들 중에 이 얘기를 듣고 저거 똑같이 소름 돋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텐츠, 이 흑백 요리사에서 제가 기대하는 건 다음 세대의 셰프가 조명을 받고 우승했으면 좋겠다. 그 두 플레이팅을 제가 봤을 때 저도 그냥 확실히 그 1, 2, 3의 요리가 솔직히 훨씬 더 먹고 싶었어요. 확실히 영한 셰프들에서 오는 그 패기가 보인다. 결국 약간 그 테크닉이라는 거는 영상을 그 안성재 셰프가 멘트를 딱 치면서 그 최원석 셰프님이 그 막 진공 포장을 하고 뭐 이렇게 SP말을 짜고 이 과정을 하면서 멘트가 같이 나오면서 그거를 혹평을 하는 씬이 쫙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1%의 거리낌도 없이 그냥 다 납득이 갔어요. 왜냐면 뭔가 그 식재료를 1, 2, 3님이 하셨던 그 요리의 테크닉은 훨씬 더 음식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한다면 테크닉으로서 어떤 좀 재밌는 요소를 넣으려고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또 그거는 최원석 셰프님의 장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셰프들이 하지 않는 뭔가 좀 재미있으면서도 자기의 캐릭터를 넣고 지금 다른 셰프들이 하지 않는 요리의 컬러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할 부분은 좀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엄청난 그
요리를 했던 연역과 많은 요리 연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온 본인의 요리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달랐던 거죠. 근데 재밌긴 하더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치킨도 한 마리 시키고요. 와인도 한 잔 먹고 맥주도 홀짝홀짝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즐겁게 컨텐츠를 봤다. 한창 요리에 미쳐있을 때 그 막 불꽃이 막 타오르긴 하더라고. 나갈 거 그랬나 봐. 시즌2 하실 거죠? 그때는 약간 좀 고민 한번 해볼게요.